자, 68번 보면 자, 6페이지 68번 문제요. 제13차 고조파에 의한 회전작의 회전 방향하고 그리고 속도를 회전 방향과 속도요. 두 개를 기본파 회전작에가 만드는 회전작의 방향과 비교를 했을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회전작의 그러니까 고조파가 만드는 삼상 이제 회전작의 자, 요거를 하는 게 아마 회로에서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회전작의가 만드는 회전작의 방향은 회로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3n 플러스 1차수냐, 고조파 차수가. 아니면 3n 마이너스 1차수냐. 요거 이렇게 해서 따지셨죠? 하셨다는데요? 학교에도 안 돼요. 학교에도 그럽니다. 이거부터 배웠어요. 고조파가 만드는 회전작의. 예. 그래서 회로 할 때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n은 정수니까 여기 0 들어가면 1이잖아요. n에 0 넣으면. 그 1 넣으면 얼마예요? 4. 그 다음에 2 넣으면요? 7. 그래서 이게 3씩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뭐 이제 10. 그 다음에 13.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테고. 3n-1이면은 0이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고조파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이면 얼마가 돼요? 2요. 1이면 3 빼기 1이니까 2잖아요. 그 다음에 2면 6 빼기 1이니까 5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얘도 이제 3씩 올라가게 되죠. 그 이제 8, 그 다음 뭐 11, 뭐 이렇게 갈 텐데. 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거 많이 물어보죠. 13차 고조파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5고조파가 만드는 거, 예, 요거 이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1, 근데 1이면은 1고조파라는 얘기인데 1고조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1고조파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기본파. 예, 그래서 요게 기본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파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13고조파는 기본파와 동방향의 회전작의 방향을 갖고요. 예, 회전작의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요. 이 13고조파가 만드는 회전작에는. 근데 이제 여기 5고조파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파가 만드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작의. 그리고 회전 속도, 회전작의 회전 속도는 기본파에 비해서 13고조파는 기본파 기준 13분의 1배의 속도가 나옵니다. 회전 속도가. 그 다음에 5고조파는 이제 물론 역방향이면서 속도는 5분의 1.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왔는데 이제 3n. 그러니까 1, 2, 이게 3의 배수죠?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아마 이제 이 9고조파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예, 9고조파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기본파와 같은 방향들, 얘는 기본파하고 역방향. 그러면 남은 거, 그러니까 3고조파나 6고조파나 9고조파 이런 것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회전작의 회전 방향이. 예, 회전작의가 없어요. 회전작의를 못 만듭니다. 이 3의 배수 고조파들은. 그래서 아마 회로라든지 나중에 전력도 가끔 이제 요 회전, 고조파가 만드는 회전작의들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풀어요. 근데 기기는 이제 상이 3상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6상, 12상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요렇게 보질 않고, 이렇게 보질 않고, 이 NM 플러스 1차수냐
아니면 ENM 마이너스 1차수냐, 요걸 가지고 봐요. 그러면 N은 정수고요. 요 M이 뭐냐면 우리 저 건선계수 할 때 보면은 뭐 매극매상 슬로스 Q, 뭐 Q 사인 2M Q분의 뭐 파이분의 사인 2M분의 파이 이렇게 했었죠. 분포공계수. 그때 요 M이 상해수였죠. 예, 그러니까 3상이면 여기 3 들어가는 거고 6상기기 같으면 여기 6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넣어보면 자, 일단은 3상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대부분 3상 문제가 뭐 많을 테니까 3상이면 어차피 2, 3은 6이죠? 0 넣으면 1이죠? 예, 그 다음에 6에다 1이면 얼마예요? 7이죠? 그 다음엔요? 2 넣으면 6이 12 플러스 1이니까 13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6씩 올라간다고 6씩. 예, 뭐 더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상 안 물어보니까 이 13고조파 물어보니까 지금 문제도. 그래서 기본파하고 무슨 방향? 동방향. 자, 그 다음에 여기 넣어보면은 이제 뭐 나오겠어요? 여기가 3이니까 6. 1 넣으면 5죠? 5.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 2 넣으면 이제 이게 6씩 또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뭐 11. 그 다음에 뭐 17.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5고조파 같은 경우는 기본파와 반대 방향. 근데 이제 여기에 없는 거 있죠. 1, 2, 3, 4 없잖아요. 2, 3, 4. 그 다음에 5, 6, 7, 아니, 6이 없죠. 5, 6. 그 다음에 7 있고, 8, 9, 10이 또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 있죠. 없는 것들은 회전작이 없어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답을 좀 빨리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고 원래는 이겁니다. 네. 아니 기기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외우려니까 좀 귀찮고 상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뭐 회로에서는 굳이 뭐 6상이니 뭐 12상이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다 3상으로 3상 교류로 해서 다루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도 뭐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하튼 이렇게. 그래, 지금 문제가 13고조파였죠? 네, 13고조파니까 기본파와 같은 방향. 대신 속도는 13분의 1. 네, 이렇게 됩니다. 기계에도 요게 세 문제 있어요. 딱 13고조파 물어보는 거, 5고조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9고조파 물어보는 문제.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 흐르는 경우 병렬 운전이에요. 병렬 운전. 병렬 운전 조건이 주파수, 상회전, 위상파형, 크기 이렇게 5가지였죠? 그 중에 뭐가 안 맞으면은 동기화 전류, 다른 말로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네, 위상차가 있을 때. 답은 2번이네요. 기전력에 위상차가 있을 때. 그 다음에 70번. 삼상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을 Y결선한다고 그랬죠? 네. 델타 결선도 뭐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다. 동기기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제 델타 결선 하긴 하는데 굉장히 드물어서 동기기는 기본 Y의 기본 3상의 Y결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자, 그 이유 중 델타 결선하고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1번. Y 결선하면 델타 결선했을 때보다 출력이 늘어나나요? 뭐 회로나 전력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3상 Y나 델타나 어때요? 출력은 똑같잖아요. 출력은 뭐 Y 했다고 해서 출력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출력은 동일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Y 결선하게 되면은 권선의 전압, 그러니까 동일 출력 전압을 내보낼 때 동일한 전압을 내보낸다라고 그랬을 때 Y 결선을 하게 되면 권선의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이 결국은 권선에 나타나는 전압이 낮으니까
코로나 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선의 코로나 현상이 적고요. 그 다음에 Y 결선하면은 델타 결선에 비해서 3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 그냥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정확하게는 3고조파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순환하는 회로가 없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권선의 보호 및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 용이하다. 그렇죠.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낮으니까 권선 보호, 그 다음에 이상전압 방지 용이하고 그 다음에 Y결선이 되기 때문에 보호 개전에 용이합니다. 고장 검출이 용이하다고요. 고장 검출이. 자, 그러니까 다 맞아요. 맞고 틀린 것은 1번, 71번.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방지법. 자,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이 생길 때 부하에 이제 뭐 C부하, 용량성 부하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결국 발전기 내에 이제 전기자 내에 앞선 전류, 그러니까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 증자작용에 의해서 단자전압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페란티 현상. 전력에서는. 근데 이제 기기에서는 이걸 자기 여자작용 또는 자기 여자 현상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 뭐가 커서 생긴다고요? 이게 앞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결국 C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을 다뤄야죠, L을. 리액터를. 그래서 그러니까 L을 늘어나게 하는 형태. 일단 기본적으로 발전기를 2대 또는 3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한다. 뭐 다모선 방식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발전기도 결국은 L이잖아요. 병렬로 붙게 되면 결국 L 성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전단의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가 뭐예요? 동기전동기를 조상기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진상, 지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물론 자기 여자를 방지하려면 C가 크니까 L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부종여자에서 쓰겠죠? 이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여자 현상 방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송전솔로 수전단에 변압기를 접속한다. 변압기도 L 특성이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발전기의 단락비를 작게 한다 그랬는데 단락비는 커야 좋은 거예요.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부의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단락비는 크게 해야 된다. 자기여자 방지법. 답은 아닌 거는 4번. 그 다음에 72번. 동기기의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거. 거기다 뭐 밑에 친절하게 저항도 무시한다고 했네요. 동기 리액턴스죠. 원래 ZS를 실용상 그냥 XS로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73번. 동기발전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단락비가 크면, 단락비가 큰 거면 철기계죠? 네, 철기계.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단락전류가 그만큼 크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락됐을 때 단락전류가 크게 흐르는 건 결국 내부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이고, 동기기의 경우에는 동기 임피던스가 발전기, 전기자건선 내부의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전할 때. 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단락전류가 크고 결과적으로 내부 임피던스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아요. 2번. 단락비가 크면,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철기계. 그럼 철기계가 공극이 크댔죠. 그리고 철이 많이 들어가서 철기계라고 한댔죠. 또는 철손이 많아서 철기계라고 한다고도 했고. 그래서 철이 많이 소요된다. 그것도 맞아요. 3번. 단락비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자, 단락비가 작다는 얘기는 단락전류가 작다는 얘기니까 내부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고요. 내부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임피던스를,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분포권, 단절권을 사용한다. 맞나요? 분포권 쓰면은 장점 중에 누설 리액턴스 줄어들죠. 누설 리액턴스 줄어들면은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작은 거 아니에요? 작게 하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라번, 전압 강화가 감소돼요. 내부 임피던스 뭐지? 앞에 뭐가 빠졌나 보다. 예, 전압 강화, 라번이요, 라번. 예, 뭐 단락비가 크면 전압 강화가 감소돼요. 예, 전압 변동률이 좋다. 뭐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이겠죠. 단락비가 크면, 즉 철기계는 전압 강화가 작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작다,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맞는 걸로, 옳은 걸로 보는 거고, 예,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번. 동기발전기의 단락비,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특성 곡선. 단락비 산출 시험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자주 물어본다고 그랬죠? 단락비 산출 시험, 예,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예, 그래서 무부하, 정확하게는 포화 시험이고요. 단락 시험은 단락 시험인데 동기발전기면 기본 3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3상 단락 시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특성 곡선으로 물어봤으니까 무부하, 포화, 곡선, 그 다음에 3상 단락, 곡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고요. 자, 75번. 4극 61에서 3상 동기발전기 회전자의 주변 속도 문제가 또 나왔네요. 200m/s 이하가 되게 하려면 회전자 최대 직경을 얼마로 하면 되느냐.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직경을 알려주고 주변 속도를 구해라 이거였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주변 속도를 알려주고 직경을 구하래요. 자, 뭐 원래 식은 V는 어떻게 돼요? 주변 속도 원둘레 곱하기 초당 회전수죠. 원둘레 지름 곱하기 3.14. 그럼 초당 회전수면 RPM으로 주어지는 속도를 60초로 나눈 값. 그래서 60분의 d파이N. 이게 주변 속도식 맞잖아요. 여기서 이제 D를 물어봤죠? 예, 그래서 D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뭐, 나머지 다 이렇게 넘길 거 넘기고 나면 파이 N분의 60, V, 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예, 떠보죠, 뭐, 파이. 자, 일단 회전 속도는 몇 RPM이에요? 없죠. 없는데 얘는 동기발전기죠. 동기발전기의 회전 속도는 동기속도죠? P분의 120F. 네, 그래서 여기 N 대신에는, 여기선 동기기이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동기속도예요. 그래서 그냥 P분의 120F니까 그냥 직접 넣을게요. 4극인가요? 네, 4극 P분의 120에 전원 주파수는 몇 헤르츠 나와야 된대요? 60헤르츠. 이게 이제 속도가 될 거고. 거기에 60, 그 다음에 주변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200m/s라고 그랬죠? 네, 나머지 뭐 이제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인지 나오겠습니다. 얼마예요? 일단 뭐 여기 60하고 여기 60은 날라갈 테고 120이고 하여튼 계산해보면 얼마나 되나요? 2.12. 2.12? 예, 한 2.1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6번) 동기전동기의 제동건선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제동건선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발전기에서 난조방지죠? 난조방지. 두 번째가 뭐예요? 동기 전동기 스스로 기동을 못하니까 자기기동법에서 기동하는데 이제 기동 토크를 만들어주는데 쓰게 되죠.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라번을 보시면 급격한 부하의 변화. 그러니까 부하가 급변했을 때 속도가 요동을 하게 되는데, 요동을 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난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라번은 결국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조 방지 얘기거든요. 이게 2번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4번도. 예, 그러니까 아닌 거니까 몇 번? 3번. 전기자 반작용과는 제동건선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77번. 비철극형 원통형 회전자. 그러니까 철극기, 뭐 철기계라고도 하고, 예, 철극기라고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비철극기. 예, 동기계를 비철극기라고도 해요. 안일비자를 써서. 예, 철기계가 아니면 동기계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기계 얘기하는 동기계. 비철극형 예, 회전자 동기발전기, 즉 동기계에서 동기 리액턴스 값이 2배가 되면 발전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뭐 철극형이든 뭐 동기계든 간에, 철기계든 동기계든 간에 동기계 출력 시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루트 3. 3상이니까 VI. 예, 뭐 코사인 세타. 이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한 상당으로 해가지고 X, 원래는 ZS인데 XS분의 2V 여기 있었죠. 그리고 이건 한 상당 값이니까 3상 전체 출력을 구하려면 3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요 동기 리액턴스 또는 동기 임피던스를 얘를 몇 배로요? 얘를 2배로 한대요.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되겠죠. 그냥 사실상 그냥 요 비례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로 줄어든다. 답은 1번이고요. 78번. 동일 정격의 삼상동기 발전기 2대를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발전기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네요. 자, 삼상 동기 발전기 2대를 무부하로, 자, 무슨 운전? 병렬 운전. 병렬 운전하고 있는데 양쪽 발전기 사이에 기전력에 뭐가 있다고요? 위상차. 30도의 위상차. 그러면 유효 순환 전류 또는 동기화 전류가 그러죠? 이 위상차에 의한 순환 전류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를 주고받는다. 전류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전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니까 주고받는 전력, 수수 전력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맞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때 생기는 순환 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아닌가? 아니다. 수수 전력 구하라는 거예요. 수수 전력 구하래요. 주고받는 전력.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식이 비슷해서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요거는 그냥 동기기 한 대에 그냥 출력을 구하는 식이고요. 병렬운전 시 주고받는 수수 전력의 경우에는 병렬운전 상태니까 2배의, 그러니까 전력식이긴 하니까 뭐 R분의 V제곱 이런 꼴이다. 뭐 Z분의 V제곱 이런 형식인데 병렬운전이면 양쪽에서 ZS가 하나씩 있으니까 항상 이 병렬운전 문제는 항상 EZS 또는 EXS 실용상 분의 여기 2제곱에 사인 뭐 델타 하든 세타 하든 관계는 없는데 이게 위상차죠? 근데 한 상당 값이에요. 물론 이거 이 전력 주고받는 전력도. 근데 지금은 예. 공급 때는 뭐 한상인지 전체가 주고받는 건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여기 넣어서 계산을 일단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배에 ZS 좋고 뭐 실용상 XS도 좋습니다. 거긴 뭐가 있나요? 동기 리액턴스 그냥 XS죠? XS가 몇 옴이래요? 4옴이고요. 그 다음에 2라고 썼을 때는 상전압 쓰라고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상전압 얼마? 예, 한 상의 기전력 1000V 그랬죠? 예, 그러니까 1000V. 그거 선간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때는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한 상값으로 줬으니까 요거 제곱이죠? 그리고 사인 위상차 몇 도 난다고요? 30도? 예, 요것 좀 계산해 주세요. 얼마나?
3만. 62,000이요? 62,500와트겠죠? 네, 그럼 킬로와트로 하면은 62.5kW 되겠네요. 그래서 62.5kW.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건선법 중 집중권에 비한 분포권의 장점. 자, 전기자건선법. 네, 분포권. 분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과열 방지도 된다고 그랬고, 그죠? 네, 그리고 분포권이나 이제 단절권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겠다. 파형이 개선된다. 그래서 기전역의 파형이 좋아진다. 맞죠? 네, 그리고 분포가 되면은 건선의 누설 리액턴스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난조는 제동건선이 하는 거지, 뭐, 분포권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단점으로는 이게 기전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파형 좋아지곤 하지만.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지금은 해당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80번. 터빈 발전기 냉각을 수소냉각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공기냉각이 아니고 수소냉각 방식을 씁니다.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자, 가번 풍손이 공기냉각 시에 약 10분의 1로 줄어든다. 맞아요. 공기의 기체 밀도보다 수소의 기체 밀도가 7%, 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기체 밀도가 낮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더라도 저항을 훨씬 덜 받습니다. 공기의 저항보다 수소일 때가 저항을 훨씬 적게 받아요. 그래서 풍손이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 맞고요. 동일 기계일 때,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기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크기의 기계일 때 당연히 손실이, 수소냉각을 쓰면 손실이 줄어들거든요. 열이 덜 발생하고. 예, 그러면 같은 크기일 때 손실값이 적으니까 그만큼 출력은 더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동일 기계일 때 공기냉각 시보다 전격 출력의 약 25% 정도 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 수분, 먼지 등이 없어. 왜 그러냐면 수소를 냉각체로 쓴다는 거는 그냥 공기로 돼 있는 경우는 그냥 돌리면 뭐 알아서 공기로 냉각이 되지만 주위가 수소가 되려면은 전폐형이어야 되죠. 완전히 다 막아놔야 되잖아요. 이거 수소 날아가니까 막아놓고 안에다가 수소를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폐형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분, 먼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코로나에 의한 손상 등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비열은 공기에 이게 참 애매한데 이 숫자라 비열이 공기에 약 한 14배 정도 됩니다. 밑에 써놨네요. 예. 그 다음 줄에 보면 있어요. 맨 위에. 예, 비열이 공기에 10배가 아니고 14배 정도 돼요. 그 냉각에 훨씬 유리해요. 냉각에. 그리고 열 전도율은 거기 15배라고 돼 있죠? 네, 한 6.7배 정도 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이 숫자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78번인데 이 문장 갖고 이게 수소전력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78번에 뭐요? 78번 문제. 30도의 위상차가 있으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유효전력. 그거 갖고 그냥 수소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예, 위상차 날 때 두 발전기가 전력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예, 그거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예, 이게 위상차 있을 때 나타나는 수소전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81번.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스스로 기동이 안 되니까 별도로 기동용 전동기를 쓰는 기동전동기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동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제동권선을 이용한 자기기동법, 뭐 줄여서 자기동법 이렇게도 부른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자기동법과 기동전동기법. 뭐 2번이 맞겠네요. 82번. 동기기에 전기자 저항을 R이라고 하고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그 다음에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이거 그냥 동기 임피던스 식 물어본 거잖아요. 네, 동기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니까 뭐 저항, 전기자 저항 있을 테고 플러스 J 리액턴스, 이걸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동기 리액턴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기자 권선이 원래 갖고 있는 누설 리액턴스와 이걸 XL로 쓰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기는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크기만 구하게 되면 루트 저항의 제곱, 뭐 전기자 저항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이제 요 가로니까요. 크기만 구할 때는 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걸 물어본 거죠. 요 식을.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3번. 다음에서 동기전동기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냐? 아니, 직류기도요. 뭐 직권 발전기하고 똑같은 구조가 뭐예요? 직권 전동기죠. 그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동기 전동기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동기 발전기예요. 동기 발전. 84번. 삼상 유도 전동기를 병렬운전, 동기 발전기 병렬운전 도중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 발전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병렬 연결 중이라도 뭐 병렬 연결 중이든 뭐 혼자 있든 동기 발전기, 계좌 전류, 여자 전류 증가시키면은 발전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자 전류라는 게 계좌 전류, 근데 계좌는 초심에 그냥 코일만 오는 거죠. L이라고. 그럼 거기에 전류를 증가시키면 지상 전력이 증가하는데 발전기는 지상 전력을 발전기니까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가 전력 계통에 지상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지상이 그만큼 그 시장에 많아지니까 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장 전체는, 계통 전체는. 근데 이게 전동기는 다르죠? 전동기에서 계좌 전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상 무효 전력이 소비가 되는 거라고. 전동기는 소비를 하는 입장이지 공급을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지상이 있는 놈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전동기가. 그러니까 지상값이 줄어들게 되죠. 지상이 줄어들면 어디로 가게 돼요? 진상 쪽으로 가게 되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발전기의 경우니까 그 줄인 발전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끌어안고 뭐가 되겠어요? 지상 쪽으로 된다고요.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지상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죠. 동기 발전기의 경우에는 제너레이터요. 네,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뭐 된다고요? 지상된다. 나머지 다 반대라고 그랬었죠. 바로 생각 안 나면 머릿속에서 발전기니까 여자 전류 증가하면 지상 무효 전력분이 커지는데 그 커진 거를 발전기니까 공급하는 입장. 그럼 지상값을 잔뜩 공급을 해놨으니까 시장 전체가 그냥 다 지상된다. 즉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지상된다. 그래서 그 발전기는 지상돼요. 그래서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도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 발전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상이 됩니다. 지상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역률이 나빠진다 이렇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회로든 전력이든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역률이 0.8이다 그러면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역률이 0.8이다. 그럼 그거 지상 0.8이에요? 진상 0.8이에요? 지상 0.8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쓰는 부하 형태상 일반적으로 지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아무 데나 돌아다니다가 어디 건물 들어가서 역률 체크하면 다 지상이지 진상 나오는 데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상이 나오게 돼요. 대부분 실제 사용하는 전력 그 계통 전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 얘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지금 없었으니까 지상으로 보고 근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더 뭐가 돼요? 더 지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빠진다라고. 그래서 역률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85번. 다음. 동기기 중 슬립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 그랬네요. 동기발전기나 동기전동기나 결국은 물론 회전 계좌형이죠. 근데 어쨌든 회전 계좌면 계좌 쪽에다가 뭘 공급해야죠? 직류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여자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전 계좌형 쓰는 이유가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노출되는 선이 세 개다. 중성점까지 하면은 접지 잡기에서 중성점에 하는 것까지 하면 4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그럼 그 사이가 회전을 하는데 회로가 연결이 되려면은 슬립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노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전기자를 세워놓고 계좌를 돌리면 슬립링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직류니까. 그래서 노출부도 적고 직류 저전압이니까 그래서 회전 계좌형을 선택을 한다. 어찌됐든 슬립링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뭐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다 슬립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번 고정자 회전 기동형 동기전동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동기기니까 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슬립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유도자형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원래 이 유도자라는 거는 연결되는 자리가 없습니다. 연결선이 없어요. 유도자는. 자, 그래서 유도자형 고주파 발전기. 뭐 그냥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기가 아닌 걸 거기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8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서 갖지 않아도 되는 것. 주파수 상회전 위상 파형 크기. 물론 기전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건 용량이죠. 거기 라번의 기전력은 기전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걸로 문제를 낸 걸로 보입니다. 87번 3상6극 슬롯 54 동기발전기. 어떤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제1슬롯과 제8슬롯으로 들어간다. 그럼 기본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는? 이 문제 풀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사인 80도하고 사인 70도 문제하고 2개 있다고 제가 하지 않았었나요? 결과적으로. 아닌데? 안 풀었나? 딴 데서 풀었나 본데. 한번 보죠. 자, 어쨌든 이제 단절권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단절권 개수 식이 어떻게 돼요? 사인. 자, 2분의 베타파이. 자, 이때 베타가 뭐였죠? 짧을 단자 쓴다고 그랬죠?
극간격, 자극간격에 비해서 네, 건선의 간격이 얼마나 짧으냐. 네, 오고조파 제거용 베타값이 0.8이라고 그랬었죠? 네, 어쨌든 이제 요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시면 결국 이 단절권 개수를 구할 때는 결국 여기서 뭐만 알면 값이 계산되는 거예요? 베타. 베타만 알면 계산되는 거예요. 베타가 얼마인지만 알면. 자, 그래서 이제 극간격하고 건선 간격을 보면, 자, 회전 계좌형이고요. 그럼 전기자가 바뀌어 있죠? 그 전기자에 이제 뭐 분포권, 단절권 이렇게 해서 건선법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슬롯이 이런 식으로 파 있다고 그랬잖아요. 뺑 돌아가면서. 근데 이 파 있는 총 슬롯 수가 거기 몇 개가 파 있대요, 홈이? 54개죠. 그러면 이 번호를 좀 매겨볼게요. 그럼 얘가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4번, 5번, 6번, 7번, 8번 쭉 돌아서 맨 뒤까지, 여기까지 돌아오면 얘는 몇 번 슬롯이 되겠어요? 54번 슬롯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극이라고요? 6극이니까 이거 대충 그릴게요. 회전 계좌형일 텐데 계좌가 안에 들어가 있겠죠? 6극이니까 대충 나눠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여기 N극, 그럼 여기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극간격이 뭐냐? N극 가운데 슬롯에서 S극 다음 극인 S극 사이에 요 호요, 이 호의 길이가 이게 극간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뭘로 계산하느냐? 슬롯을 가지고 계산하시라고요. 총 슬롯 수가 54니까 6극이잖아요. 극에서 극까지는 슬롯 몇 개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겠어요? 6, 9, 54. 9개요. 그래서 극간격은, 자극간의 간격은 슬롯으로 따지면 9개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선은 몇 슬롯으로 들어가서 몇 슬롯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원래 N극으로 이게 만약에 건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왜 뒤에서 돌아 나올 때 이 S극 근처에서 나와야 된다. 정확하게 S극 자리로 나오면 그걸 우리가 전절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짧게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짧을 단자 써서 단절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몇 번으로 들어가서 몇 번으로 나와요? 1번으로 들어가서 8번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8번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이 슬롯을 조금 펴서 그려볼게요. 자, 슬롯이 하나, 둘, 자, 셋, 넷, 이렇게 5개만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래 이제 동그랗게 이게 54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번으로 들어가서, 이게 여기로 건선이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돌아서 1번으로 들어가서요. 자, 5번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간격을 따져야 되잖아요. 건선 간격을. 이걸 따질 때, 자, 여기부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져요. 건선 간격 따질 때. 왜냐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나온 걸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1번으로 들어가서 몇 번으로 나왔다고요? 8번. 그러면 이 간격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 7개. 그래서 건선 간격은 슬롯 7개. 따라서 단절권 개수는 사인 2분의 베타가 얼마? 9분의 7 파이는 사인, 자, 안쪽 곱하면 2, 9, 18이죠? 예, 네, 이거 계산이 이렇게 곱한 거, 그 다음에 1분의 2잖아요, 2면. 그 안쪽 곱한 거분에 저 바깥쪽 곱한 거니까 7파이죠? 그럼 파이가 몇 도? 도로 얘기하면 180도. 그럼 18로 나눴으니까 사인 10도에 7이니까 결국 뭐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인 70도가 얼마냐라는 얘기잖아요. 계산기로 사인 70 이렇게 해서 는 해보세요. 얼마인가? (0.9397이죠) 예, 그래서 0.9397이 되겠습니다.
8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8번. 자, 동기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철기계 생각해 보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단락비 커야 되고, 맞나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소극여자 방식 채용, 이거 있었죠. 신속하게 응답하는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 작아야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그럼 그건 영상이 아니라 무슨 분? 정상분. 정상분은 작아야 되는데 역상이나 영상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참 답은 벌써 나왔네. 1번이 답이죠? 지금 맞는 거 찾는 거니까. 다음번에 회전부 플라이휠 효과는 커야 된다고 그랬고, 단락비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네, 맞는 건 1번. 자, 89번. 동기전동기를 부종여자에서 운전한다. 자, 과여자, 부종여자. 이거 V곡선이죠? 동기전동기. 이렇게 생겼을 때. 부종여자면은 이 계좌전류 축이니까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운전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지상. 무슨 역할? L 역할. 여길 뭐라고 그래요? 여길 부종여자 상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뒤진전류 흐른다가 맞겠네요. 네, 뒤진전류 흘러요. 지상 대 지상. 충전전류라고 하는 건 C 성분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합니다. 맞나요? 네, 충전전류. 콘덴서 작용하는 거 아니고 리액터 작용입니다. 뒤진전류 흐르는 거 맞고요. L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를 보상하는 거예요? 앞선 걸 보상하는 거죠. 그죠? 자체가 뒤진 거기 때문에 앞선 걸 보상하려니까 뒤진 걸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선 전류를 보상하는 거예요. 뒤진 전류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90번. 삼상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3이라고 하면 분포권 개수는, 자, 아까 뭐 단절권 개수 있었는데, 네, 분포권 개수는 식이 어떻게 되죠? 예, Q 사인. 아니면 그냥 0.96 찾아도 된다고 그랬죠? 네, 계산기로 그냥 1, 2, 3, 4 다 두드려. 그 파이는 180도로 해서 누르셔야 돼요. 예, 1, 2, 3, 4 다 눌러가지고 0.96 나오는 거 찾으면 4번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거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분포권 개수니까 네, Q 사인 2m Q 분의 파이 분의 Q 뺀 거죠? 사인 2m 분의 파이. 이제 원래 이게 정확한 분포권 개수. 여기서 이제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요 Q죠?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인 2. 그 다음에 요 m은 상의 수라고 그랬죠? 상의 수. 거의 몇 상이래요, 기계가? 3상. 그러니까 3 들어갔을 테고, m에는. 또 q. 매극매상 슬로스니까 또 3이죠? 분의 파이. 분의 사인 2. 물론 3상 m 파이. 요게요, 사인 6분의 파이잖아요. 사인 6분의 파이면 파이가 180도니까 6, 30. 이거 사인 30도죠. 사인 30도 계산기 두드리면 2분의 1이죠. 이게 2분의 1이니까 2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6. 2, 3은 6 해서 사인. 2, 3은 6, 3, 18이죠? 18분의 파이. 분의 이거 이제 2분의 1 된 거니까, 이제 1. 그래서 4번이 이거라고요. 계산하다 마른 거죠. 원래 이것까지 계산 다 되는데, 이거 사인 180도 18이니까 사인 10도. 뭐, 이거 아마 숫자로도 나오는 텐데, 숫자로 나온 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0.96 될걸요? 자, 이렇게 되고, 91번. 병렬 운전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동기 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 전류입니다. 이번에는 병렬 운전 중
무효순환 전류. 언제 흘러요? 예, 기전력에. 뭐가 다를 때? 크기가 다를 때. 그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죠. 답은 4번이 되겠고. 92번 또 나왔네요. 동기기 안정도 증진법 중 옳은 것. 근데 보기가 좀 달라서 또 넣어놨어요. 자, 동기 리액턴스는 작아야죠. 안정도 높이려면. 그러니까 1번이 맞네요. 예. 그 다음에 답 1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 회전자 플라이휠 효과는 커야죠. 예, 정상 임피던스는 작아야죠. 근데 역상 영상은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단락비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 4번은 또 다 틀렸어요. 예, 맞는 건 1번. 93번. 삼상동기발전기에서 권선 피치. 이 피치라는 게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선 간격, 자극 간격. 그러니까 의 피.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베타값. 극피치분의 권선 피치. 극간격분의 권선 간격. 이걸 지금 얼마라고 줬어요, 거기? 예, 15분의 13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단절권 개수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사인 2분의 베타가죠. 15분의 13이라고요. 파이. 그럼 이제 안쪽 곱한 거 바깥쪽 이거 1분의 2니까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사인 뭐예요? 네, 30분의 13파인 거죠. 네, 그래서 사인 30분의 13파이. 답은 2번이 되겠고 94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기요. 스스로 역률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필요하다면 100%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여자 전류, 계좌 전류를 조정을 해서. 그죠? 네, 그래서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뭐 이렇게 물어보면 동기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동기기. 95번.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가 뭐냐? 고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발전이 돼버린다고. 네, 그래서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자기기동할 때 그러니까 회전 계좌형인데 바깥쪽에 전기자, 회전자계를 만들죠. 안쪽에 계좌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림 그리니까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여기 계좌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을 텐데 뭐 저는 이렇게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제 훨씬 많이 감겨 있죠. 그래서 계좌권선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로 직류 집어넣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계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기동할 때는 얘가 서 있잖아요. 서 있다가 돌아가는 거지 돌아서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동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원을 딱 올리면 여기로 넣는 거죠. 삼상 전원이 전기자로 공급이 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N극과 S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기동시기 때문에 서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건 확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게 마치 직류발전기에 전기자 권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권선들이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 굉장히 높은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그게 결국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쪽 여작이 파괴시킨다고 그냥 두면. 그래서 기동 시에는 여기 이렇게 쇼트 시켜놓고 돌려야 된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도 돌고 얘도 도니까 기전력이 거의 안 생기죠. 이제 기동이 되면. 그때 여기를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기동 끝나고 나면. 네, 그 여기 단락시키는 요 이유가 뭐냐. 요 계좌권선에 고전압이 유도된다는 거예요. 네, 고전. 96번. 동기발전기에 전기자권선을 분폭권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거냐? 이거 맞는 거 찾는 겁니다. 분폭권을 쓰는 이유로. 자, 분폭권 쓰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고주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근데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는 감소하고 과열 방지에 유리하죠. 분포가 되니까. 한 가지 단점은 기전력이 떨어진다.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가번, 분포권을 쓰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거냐.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는 감소. 틀렸고. 나번, 집중권에 비해서 합성 유도 기전력은 감소. 나번도 틀렸고. 3번, 기전력의 고주파가 감소해서 파형이 좋아진다. 이거 맞네요. 난조 방지는 저 분포권이 하는 게 아니고 제동권선이 합니다. 자, 97번. 병렬운전이에요. 또 두 대의 삼상동기 발전기 사이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근데 이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가 없죠, 거기 지금. 그럼 언제요? 여자의 변화. 여자 전류가 변하게 되면 병렬운전 중에 한쪽 발전기, 뭐 두 대 잘 운전하다가 한쪽 발전기만 여자 전류 증가시키면 그쪽은 기전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자의 변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번. 동기전동기의 공급 전압, 그 다음에 주파수, 그리고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자 전류만을 변화시키면,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공급 전압, 주파수, 부하. 전동기 부하면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력. 원래 V곡선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출력 일정, 전원 일정. 전원이 같은 전원에 그대로 꽂아놓고 그 얘기는 전압도 일정, 주파수 일정, 출력도 일정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V곡선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V곡선에서 여자 전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 그냥 변화라고 그랬네. 이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진상하고 지상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역률, 위상 변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자 전류도 어떻게 돼요? 이게 왔다 갔다, 계자 전류가 이제 여자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함에 따라서 역률도 변하고 전기자 전류의 크기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력이 변화한다. 출력이 변화할 리는 없죠. 부하가 일정한데. 토크가 변화한다. 네. 저기서 변하는 건 뭐예요? 여기 역률이 없네. 부하각이 변해요. 부하각. 보통 이 부하각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역률이, 그러니까 위상이죠. 위상이 예를 들어서 30도다. 위상이 30도면요. 위상차가 30도면, 아니, 이 위상은 전압하고 전류 사이 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률에 대한 코사인 세타에서의 이 세타값, 이게 30도면 부하각은 60도예요. 그 반대쪽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위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위상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모두 변할 수밖에 없어요. 부하각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위상이 변하면. 자, 그래서 98번은 부하각이 변화를 하게 된다. 결국 위상이 변하는데 위상이 변하면 부하각도 변합니다. 자, 그래서 동기기는 여기까지.